네, 재와 벌입니다. 이승우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이재명 피습 사건에 대한 말씀을 주로 여쭈려고 했는데, 네, 그 사건이 성격이 바뀌어 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 헬기 특혜 이송 사건으로 그렇습니다. 성격이 바뀌어 버렸어요. 네,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권역외상센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지역 응급 의료 체계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국가의 어떤 뭐 의전적인 문제나 어떤 서열의 문제가 아니죠. 국민 전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전국적인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어느 네. 국가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전 서열을 따지지는 않고요. 네, 핵심적으로 따져야 될 것은 응급 환자인가, 얼만큼 응급 처치와 관련된 시간과 속도를 확보할 것인가, 이런 네. 점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 한 대도, 그리고 어떠한 응급의료 처치를 위한 의료인 한 명도 헛되이 쓰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과거도 같이 이렇게 지금 현재 응급 의료나 이런 것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었던 문제에 대해서도 포함되어 있고, 네, 네. 부산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거점 지역이고 응급 의료와 관련된 핵심적인 거점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와 같은 외상 치료를 하지 못해서 서울대 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국가는 아닙니다.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네, 네. 사회 전반으로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쟁점화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홍준표는 이재명 국가의전서열 7인데 헬기 탈 수 있지 이런단 말이에요. 북한이 아니죠, 우리가. 네. 네, 당 서열 따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와 관련돼서 의전 서열 따질 일은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제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네.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법률가가 과연 뛰어난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네. 성공한 법률가가 특히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자기가 갖고 있는 기존의 법률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네. 홍준표 시장님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제가 법조 선배이신 분을 함부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네. 의전 서열 이야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좀 많이 놀라긴 했습니다. 변하신 건가? 아니면 원래 그런 분이셨나? 뭐 이게 그분의 어떤 정신적 사고의 프레임인가? 아니면 북한을 너무 연구하시다 보니까 영향을 받으신 건가? 뭐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예. 사실 저는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서 법률가로서의 프레임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에는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가지고 질문하고 묻고 같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최소한 아마 의전 서열 얘기하실 때 최소한 의사분들하고 잠깐이라도 얘기를 해보시고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인지 그것이 좀 전 우려스럽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예.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할 때 의전서열이 높으면은 그만큼 더 해주나? 기상천외한 제 생각이신 것 같고요. 법도 그렇고 모든 법에 있어서 국민은 평등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제 이런 국민적 관심이 있는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네. 이 환자는 하지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네. 의전서열 메디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북한 조선노동당 TV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지는 저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네. 네, 그건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자유파 유튜브 중에 성창경 TV, 이봉규 TV, 아포유, 백가, 가로세로 연구소, 종이의 TV 등을 허위사실 유포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 신청을 했어요. 네네. 네. 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뭐 같은 입장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라서 저도 존중을 항상 해드리고 있고 네. 많은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할 때 좀 네. 조심할 필요가 있고 예. 저는 그래서 이제 고성국 TV의 논조와 그리고 네. 박사님의 기본적인 이 정론 평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네. 유튜브 트래픽을 늘릴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의 일들에 대해서 논평의 방식이 약간 사실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긴 하지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인 쟁점으로 비화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일종의 어떤 인기나 또는 트래픽을 늘리는 데 목적을 주안점을 두고 네, 객관적인 내용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되고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우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든 누가 했든 사실은 심의 신청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라서 네.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뭐 저는 뭐 이게 40년 방송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그 거의 동물적인 본능이 작동돼서 네. 이렇게 경고등이 딱딱 켜져요. 무슨 네네. 발언을 할 때. 네. 그러다 보면 제가 차라리 어떤 때는 말 안 하고 침묵할 때도 있어요. 네. 더 나가면은 이게 비방용이 될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우리 댓글창은 또 안 그러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댓글창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99%는 우리 자유파의 아주 열혈 전사들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네. 그중에 0.001%라도 뭐 간첩이 들어와서 일부러 막 이 채널 폭파하려고 네네. 막 이상한 소리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렇잖아요. 네. 또 실제로 생각을 그냥 편하게 댓글창에 토로하다 보면 조금 정도가 좀 과한 표현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스패너님들이 그걸 이제 다 걸러내려고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긴 한데, 네네. 근데 이런 고성고 TV의 댓글창에 올라오는 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팁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유튜브나 또는 구글이나 이런 해외 서버에 네. 기반되어 있는 곳에 댓글을 그곳에만 다신다라고 하시고 네이버나 또는 카카오톡으로 자동 계정 인증 이걸 사용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 뭐 충분히 다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서버 압수수색을 미국까지 가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 또 그렇구나. 네네네. 근데 이제 네이버 계정을 사용하시거나 유튜브는 또 서버를 하여튼 지금까지는 어디에도 오픈한 적이 없다 그래요. 네네. 예. 그렇긴 한데 이제 카톡 인증하시거나 네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내 계정 서버가 있는 계정을 이용해 갖고서는 인증 등록을 해서 사용하고 편하게 쓰고 계시면 사실은 그런 댓글 다루시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계정 연결이 돼 갖고 확인이 다 가능하고요. 아하, 네. 그래서 카톡 뒤지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쓰실 때는 이제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그게 이제 요새는 뭐 조사하는데 굉장히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IP 주소 확인해 갖고 똑딱똑딱. 네네. 그럼 휴대폰 연동된 거 확인하고요. 그럼 계정 몇 개만 확인하면 사실 금방 나오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이제 비난 댓글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그러면 모욕죄가 바로 성립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막 조금 더 길게라든지 뭐 구체적으로 썼다. 그러면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 문제로 조사를 받고 수사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시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것만 연구해 갖고 뒤지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만 전담으로 해 갖고서는 민사소송 제기하는 그런 로펌도 있어서 예, 뭐 파파라치 같은? 네네 300만 원 청구하는데 뭐 법원은 5만 원 인정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왜 파파라치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일종의 법률 서비스다라고 볼 수는 있죠. 왜냐하면 변호사라는 게 이제 한쪽을 좀 편파적으로 들어줘라. 이런 취지가 법제도 안에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 전적으로 해외 서버만 사용하고 계시다. 그러시면은 뭐 즐겁게 이제 댓글 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십시오. 근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멋있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조금 연구하시면요, 좋아요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돌려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적용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죠. 직접 욕설을 하거나 또는 좀 아주 거친 언사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직접 그런 걸 안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그 직접적인 욕설이나 비속어나 이런 것들만 표현을 자제하시면 대부분은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추세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도 댓글과 관련해서 재댓글 또는 댓글에 대한 댓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뭐 성적인 문제라든지 공격하는 내용 자체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할 때는 중요한 범죄로 다룰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댓글과 관련돼서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라고 해서 의견이나 또는 해당되는 내용의 비판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피습 사건으로 일단 이재명이 직접 재판정에 나가는 거가 언제 가능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가 됐습니다. 네. 예. 이거 뭐 가족들만 지금 면회하고 있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 재판 일정이 다 연기되고 있어요. 예. 예. 거기에 더해서 예. 이재명 재판을 맡았던 판사들이 또 사표를 내거나 인사이동이 이제 되고 있어요. 네, 2분 사표 내신 걸로 봤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재판이 한참 늦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박사님 질문에 대해서 네.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될 게 네. 과연 이재명은 언제 퇴원할 것인가?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퇴원 시점을 제 생각에는 아마 가장 늦은 시점을 고르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 나았는데도 계속 병원에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응급 환자 아닌데도 헬기 타는데 예. 또 그게 그렇구나. 거기서 어떻게 내보냅니까? 아프다는데. 다 나았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러고 있으면 병원도 강제 퇴원을 시키기가 어렵겠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어떻게 퇴원 강제로 시킵니까? 그러고 나서 그 후유증을 무슨 수를 감당하려고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아니죠. 헬기도 탔으니까 병원에서 안 나가는 정도는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언제 퇴원할 것인가? 그럼 자기 의사로 퇴원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을 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비참한 게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피습당했을 때는 괜찮으신가? 이거 걱정을 주로 했지. 그렇지. 예. 이분이 언제 태어나나 이런 거 별로 걱정 안 했습니다. 그는 상상 밖의 생각이지.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관심사가 이쪽으로 정말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네. 우리 이승우 변호사 말씀 듣고 보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얘기를 자꾸 해야 되지? 네, 그러니까 뭐 헬기를 탔냐 안 탔냐. 사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나. 근데 이걸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헬기를 탔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고 이분이 언제 태어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분이 병원을 좋아하시는 측면도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또 되는 거죠. 그러네. 네. 병원을 좋아하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입원했다 나오셨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이제 그때도 병원에 오래 계셨고 지금도 병원에 가셨으니까 검진도 좀 받으셔야 될 거고 그래서 퇴원 일정은 아마 충분히 이렇게 진료받고 나오시지 않을까. 재판은 한 2달이나 있어야 빨라야 2달 후에나 다시 재개되겠네요. 그렇죠. 2달을 더하면 3월인데요. 그럼 한 번 더 공전되겠죠. 총선 때까지는 결론 날 게 없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나와서도 재판 기일이 잡혔는데 갑자기 그날 여기 상처 부위가 조금 이상해요. 그리고 병원 가버리면 어떡해? 그거는 이제 그러실 수가 있죠.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시고 저도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사람이 어디든 아픕니다. 아프고 이렇게 혈전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고요. 뭐 모를 때야 모르고 살고 있지만 알게 되면 사실 여기저기 또 고쳐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거는 제가 개인적인 이재명 그 개인의 사정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짐작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방탄국회에 이어서 방탄병원이 나왔고, 예, 아주 뭐 대단하신 그런 장면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쌍특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제의 요구권, 이 거부권, 이제 이게 행사가 됐는데. 네네. 더불어민주당이 이게 통상적으로는 오면은 바로 국회 본회의 붙여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결론을 내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왔어요. 평균 한 15일 안에.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거를 최대한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고. 네네. 끌고 가는데 명분 없이 계속 끌고 가기는 좀 뭐하니까 권한쟁의 심판 소송을 걸겠다. 그러면 또 한 몇 달 걸린다면서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모든 절차라는 건 사실은 정해진 수순대로 기존에 처리됐던 방식을 따라서 불필요한 숙성 기간 거치지 않고 처리를 해야지 적합한 겁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킵할 내용이 없는 것을 킵하고 있게 되면은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권한쟁의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사이에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 사이에서 법에서 정한 권한과 관련돼서 서로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그런 법 절차입니다. 어떨 때는 새로운 영역이 나타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섬이 생긴 겁니다. 그럼 그 섬 누구 관할이야? 이렇게 싸울 수가 있겠죠. 섬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지. 예, 그럴 수가 있죠. 모래톱이 생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자, 권한쟁의와 관련돼서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정할 때부터 대통령 관련돼서 제2요구권을 줬습니다. 네. 그리고 명시적으로 어떻게 행사해라라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하. 뭐 권한쟁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가 바로 즉각 각하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안인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나름대로 한번 내용 좀 볼까?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명시적으로 권리가 있고 절차적인 하자가 전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권한쟁의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또 전 세계의 모든 헌법학자들이 관심 있게 이 내용을 또 지켜볼 겁니다. 아, 이런 것도 하는구나. 대단하다. 창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정치적으로 너무 창의적이면 국민이 고달파집니다. 네. 그래 알겠어요. 송영길이한테 그 돈봉투를 송영길이가 윤관석이 시켜서 나눠줬다 뭐 하여튼 이런 사건으로 지금 송영길이 감옥 가 있고 네네. 이정근이도 감옥 가 있는데 이정근이가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했어요. 송영길이가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이 나를 지지하기는 하냐 그렇게 물어봤다고 이정근이가 진술했어요. 예. 예. 거래에 대한 대가를 확인한 거죠. 내 돈 줬는데 걔네 나 찍는데? 이런 얘기 아닙니까? 뭐 돈만 받고 입 씻는 거 아니야? 네. 그거 확인할 수 있지. 예. 예. 그러니까 보충적 정황 증거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녹취 내용뿐만 아니라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진술이 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한 번 더 확인해서 재차 본인이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면서 최종적 확인했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러면 이제 송영길이가 이 말을 하려면 네. 이정근이나 뭐 윤관석이가 네. 누구한테 얼마 어떻게 돼서 얼마 줬습니다. 네. 얘네들 이제 확실히 우리가 포섭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보고를 듣고 네. 그래 좋아. 근데 진짜 나 찍기는 찍는데 이렇게 확인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확인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고요. 처음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지 않았으면 전제 사실을 다 빼고서 뭘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럼 뭐 송영길이가 뭐 더 할 말도 없네. 묵비권 행사에도 상관없네. 그러니까 구속 기소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참. 예. 자, 다음 주제로 갈게요. 네. 이 마지막 주제인데. 네네. 제가 오늘도 정론일침으로 전해드렸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휴림 위원장에 대한 종북 주사파들의 아주 집요한 공격이 있어요. 네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범죄 행위가 저질러졌다. 예. 이렇게 지금 고발을 한 상태거든요. 네네. 이 사안이 얼마나 위중하고 심각한 상황인지를 좀 법률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한 가지를 이제 오늘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기 우리가 이제 이 기사 내용들을 다 보더라도 네. 심의에 대한 민원이 있어야지 작동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들도 심의 민원을 제출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하시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때 고소장이나 신고만 하지 마시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김땡땡이 이런 말을 하는데 저게 문제가 있는 발언 아니냐라는 것들도 문제 삼을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렇게 해서 절차적인 통제를 할 수가 있다. 네. 자 그리고 이 절차 통제와 관련돼서 중요한 문제는 이 절차적인 진행에 있어서 공익신고라는 게 항상 존재할 수가 있고 민원인의 개인정보라는 것이 등록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공개가 돼서 그 민원인이 누구냐 또 그 민원인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다 뒤져서 네. 그 내용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언론에게 보장되어 있는 권리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적사항과 관련돼서 중범죄자에 대해서 신상공개할 거냐 말 거냐 뭐하러 심의위원회 엽니까? 그렇지. 이런 필요가 전혀 없는 상태고 그냥 언론이 공개하면 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나중에 우리가 가서 법적 책임질게. 근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금전적 또는 조직적 실체가 없는. 이제 그 말이에요. 예. 군대 가도 민원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학교에도 민원함 있어요. 있습니다. 어디나 다 있어요. 네. 그거는 익명 보장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민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군대에 이 고병장이 나를 괴롭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내가 이승우 상병 이래 놓으면 이승우 죽지 그날로. 그렇죠. 예? 네.
저는 그러니까 떠나야죠 그러면. 네. 익명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떤 민원이나 고발이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이자들이 지금 대놓고 어겨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리하다고 하고 본인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절차와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네. 일처리를 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네가 옳으니까 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북한 방식이죠.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점에서 아무리 정당성을 주장을 해도 절차적인 적법성이 보장되지 않은 방식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네. 불법에 대한 제재를 받고 그에 네. 대한 과감한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하나가 더 있네요. 네. 저 공수처장하고 차장 있잖아요. 김진욱이하고 여운국이. 네. 이 진짜 반만 축내는 자들인데. 네. 이 자들이 법적으로는 후임 공수처장에 대한 어떠한 그 관여도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네. 이것들이 의논을 했어. 후임 처장으로 누구를 할까. 네. 그 순간 죄를 저지른 거라면서요. 문 닫으려고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공수처를 문 닫는다? 아니 처장이랑 차장이 내가 그냥 물러날 줄 아냐? 아니 할 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 사후에 처장을 옹립해서 내가 실세를 유지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선출직도 아닌데 그러니까 선거로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게 공수처장 추천 후보자 그 추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따져보면은 법무부 장관이 당연직이고 법원 행정처장이 당연직이고 그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당 추천, 야당 추천 2인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총 7인이 이걸 하는데 지금 법원 행정처장 되시는 천대엽 대법관 스타일을 봤을 때는 완전 객관 중립을 유지하실 것 같거든요. 3대 3입니다. 3대 3 구조인데 이거를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게 누구한테 이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려고 했느냐. 그게 사실은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후보자, 추천자 또는 후보 추천위원회에 들어간 위원이 해촉 사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거는 그래서 지금 수사 상황이 됐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이 사람들 잘못 범했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놨으니까 이제 남은 건 수사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도 막 거부하던데? 권익위원회 조사는 행정조사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거부하게 되면 이제 고발 조치하겠죠. 그러니까요. 네. 예, 자, 그건 그렇고 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공수처가 기소를 한 건도 안 했다면서요? 네. 기소를 하기는 했죠. 예. 다는 아닐 것 같고요. 네, 다라고 전 다라는 단어는 법률가기 때문에 저도 이 프레임을 벗어나야 되는데 다라는 단어 모두 이런 단어에 굉장히 예민하게 거부하는. 어쨌든 이거 왜 있는 거예요? 공수처는 지금처럼이라고 한다면 왜 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네. 근데 공수처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과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제가 공수처를 담당한다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제 실력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공수처장을 하거나 공수처에서 일을 한다면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못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이게 수사 뭐 행정이면 행정 뭐 제대로 하나 하는 게 없는 것들이 후임 가지고서는 이렇게. 근데 두 분 다 사실은 법조에서 개인적인 프로필이나 이력은 그렇게 나쁘신 분들이 아니고 훌륭하신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가셔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나오셔서 공수처 오기 전에는 나름 괜찮았어요? 굉장히 괜찮은 분들이었어요. 네, 인정받고 학자적이다, 뭐 되게 학구적이다, 되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던 분들인데 여기 가서 왜 이렇게 되셨는지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어떤 건가요? 아니 이게 공수처가 이게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이잖아요. 네네. 네. 그 괴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갖다 놨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안 맞는 거예요, 사실. 네, 하여튼 뭐 조직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여러 가지 사안들 관련해서 지금 변화가 굉장히 많은 그런 시국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과 관련돼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법률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을 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굉장히 공허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과 같은 시대에 있어서 법률이 과학기술과 관련된 것을 공부하고 학습하지 않는다면 과거 조선시대의 잡학과 같은 수준으로 다시 타락하고 추락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제가 또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변호사들과 같이 또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같이 그런 문제에 좀 휩쓸리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승우 변호사님 출연 자주 해주셨으면 다른 채널에서는 뵙기도 힘든 분이라고 댓글을 올리셨는데, 근데 다음 주에 안 나오신다며? 다음 주에 못 나오는 겁니다. 예,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거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재판 때문에 못 나오는 거를 안 나온다라고 하시면 아니 도대체 제 의지처럼 판사가 누구길래 고성호 TV랑 시간을 겹쳐서 기회를 잡는 거야 도대체? 당연히 그거는 재판부를 존중해야지. 박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시면 이모 대표처럼 되실 수가 있어서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 사법부를 존중하셔야죠. 네, 네 존중할게요. 네네. 그래서 우리 재판 일정 때문에 변호사 업무를 하셔야 되니까 다음 주에 불가피하게 출연이 어렵게 돼서 그 다음 주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